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야, 어제 AD랑 돈치치가 트레이드가 되었어요. 맥스 크리스티까지 댈러스로 갔고, 야,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저는 그것도 충격이었지만 정말 역사적인 충격이었지만, 와, 여자 농구 꼴찌팀 하나 원큐, 남자 농구 꼴찌팀 소노, 동부 꼴찌팀 워싱턴, NBA 전체 꼴찌 워싱턴, 최근에 어찌됐건 거의 꼴찌팀이나 마찬가지인 브루클린, 휴스턴전에 기준점도 핸디님 14.5였죠. 그리고 남자 배구 꼴찌팀 OK저축은행. 트렌이 아니라 이 다섯 팀이 손에 손잡고 도원결이 마냥 역배승을 터뜨렸던 그런 경기였어요. 저도 뭐가지 돌아갔죠. 뭐가지 돌아갔죠. 뭐가지 돌았는데 오늘 중승부 빡팅이 돌아가지고 중승부로 변경했거든요. 자, 결과입니다. 야, 주력 적중은 정말 불안하게 했는데, 야, 토론토 언더가 노먼파일 결장하고, 토론토 요즘 수비 좋고 이래가지고 갔는데 223점 나왔죠. 2.5 오바 떴는데 3점슛 하나만 튕겼어. 아미르 코피의 3점 버저비터만 안 들어갔어도, 닉바 튜미가 3쿼터 막바지에 3점 3개 연속 들어간 거 하나만 튕겼어도, 야, 깔끔하게 그냥 배울킬이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예, 이때도 0.5 언더 나가지고 올킬 못하고, 이때도 3점 버저비터만 안 들어갔어도 올킬 놓치고, 야, 마음이 좀 쓰리네요. 자, 올킬은 때려주고도 안 주는 분위기는 한데, 잘 한번 노력해서 올킬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변경을 좀 해봤죠. 쉬는 기간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이목을 끌고 내가 꾸준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양팀 그냥 시즌 전체 스탯이 아닙니다. 양팀이 여기 적혀 있죠. 12월 27일 날에 가장 최근 맞대결했던 그때의 스탯입니다. 샬럿이 이날 워싱턴전 110점 냈고 워싱턴은 113점 내서 워싱턴이 3점 차로 이겼었던 그 경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 경기에서 일어난 리바운드 개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그러니까 이날 경기에 그 박스 스코어를 이렇게 그래프로 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투율은 야투율도 여기 나와 있죠. 팀 야투율 3점 성률까지 다 나와 있죠. 자유투 성률까지. 이날에 그날에 기준점 얼마 받았고 아침에 어떻게 변경됐고 어느 날 몇 점이었고 아침에 어떻게 변경됐고 결과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샬롯하고 워싱턴 경기는 올 시즌 맞대결 두 번 있었죠. 이게 두 번째 경기인데 이 앞에 화면에 보이는 게 두 번 모두 워싱턴이 승리를 따냈던 경기였습니다. 샬롯은 이번 경기에서 라멜로 볼, 코디 마틴, 조시오 코기 결장, 그리고 시즌 아웃 선수들은 브랜든 밀러라든지 그랜트 윌리엄스라든지 이래도 언급 안 했습니다. 그리고 미치치가 GTD입니다. 미치치가 지금 주전 포인트 가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워싱턴은 브록더니가 인저리 리포트에서 빠지면서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고, 알렉스 사르 정도 말고는 워싱턴은 결장 이슈가 없다라고 봐야겠죠. 양팀 모두 다음날 백투백 예정되어 있지 않고, 샬럿은 홈연전 7번째 경기예요. 그 정도로 이 홈연전 구간에 반드시 승리 한 번은 필요한 상황인데, 홈연전에 전패 때린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라서 이 워싱턴전에 이악물고 할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 그게 유일한 불안 요소인데, 저는 제가 분석한 결과값은 워싱턴 프렌이었습니다. 워싱턴 프레메인으로 서브는 그래도 기준점 대비 오버치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이 경기에서 비록 223점밖에 안 났지만 페이스 수치가 105였거든요. 정말 빠른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그냥 워싱턴이 스무스하게 이긴 경기였어요. 모든 걸 다 샬럿보다 잘했습니다. 제가 워싱턴 프렌을 보는 이유는 이날 이 3점 차로 워싱턴이 이겼던 날에 포커싱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보시다시피 워싱턴이 야투율도 샬럿보다 더 딸렸죠. 3점 성률도 워싱턴은 잘 안 들어가는 날이었지만 샬럿은 40%를 넘겼기 때문에 무조건 잘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공시킨 3점 개수도 샬럿이 더 많았고, 근데 진 이유는 바로 이 턴오버 개수 7개 차이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팀이 턴오버를 더 덜 범했냐,
얼마 전에 휴스턴이 브루클린한테 졌었죠. 휴스턴이 평소보다 턴오버가 굉장히 많이, 야투도 굉장히 안 들어왔지만 허둥지둥 되면서 턴오버가 많이 나온 여파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샬럿이 슛은 더 잘 넣었지만 턴오버를 훨씬 더 많이 범하면서 워싱턴한테, 이때도 얘네가 정배를 받았었단 말이에요, 샬럿이. 근데 역배승을 당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근데 이날에는 제가 결국에 워싱턴 프렌을 선택한 이유는, 이날의 샬럿은 지금 시즌 아웃된 브랜든 밀러라든지, 그리고 1옵션 에이스인 라멜로 볼이라든지, 그리고 피닉스로 떠난 닉 리차즈라든지, 이런 지금 샬럿의 핵심 선수들이 모두 다 출전했었던 경기였어요. 그럼에도 라멜로 볼하고 브랜든 밀러하고 닉 리차즈가 있었음에도, 그러고 얘네가 뭐 야투율이 정말 막 귀신같이 던지는 족족 튕겨나오는 날도 아니고 충분히 40%를 넘겼으면 잘 들어갔음에도, 야투율을 더 좋게 기록했음에도 졌다라는 거. 턴오버를 더 많이 범했고 워싱턴 수비한테 고전해서는 안 되는 팀한테 고전을 하면서 졌다라는 거. 이거에 좀 포커싱을 맞췄습니다. 워싱턴 프레메인으로 서브는 오버 보겠습니다. 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오버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이거는 뉴욕하고 휴스턴 경기는, 자, 이거 11월 5일 아주 오래전 얘기긴 한데 옵션 맞대결 한번 있었죠. 이날 11월 5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9대 97로 휴스턴이 홈에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휴스턴이 홈이었음에도 역배를 받았었단 말이죠. 뉴욕은 오지 아누노비랑 조시아트가 GTD 상태인데, 제가 좀 대충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조시아트는 출전 가능성이 전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엔 계속 GT 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정상적으로 계속 출전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역시도 결정할, 뭐 백투백 두 번째 경기도 아니고 결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봤고, 아누노비는 직전 경기에서 부상 여파가 있었으나 엑스레이를 촬영했는데 아무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출전 가능성을 좀 더 보겠습니다. 휴스턴은 이번 경기 벤블리시가 결장을 확정합니다. 센구니는 지금 3경기 연속 결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 경기 역시도 GTD입니다. 양팀 모두 다음 경기에 백투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둘 다 뉴욕은 토론토 원정에 가고, 그러고 휴스턴은 브루클린 원정에 갑니다. 휴스턴은 바로 어저께 브루클린한테 14.5핸디를 받고 역배승을 당했기 때문에 내일 모레 있을 이 브루클린 원정 경기에서 필승을 좀 각오할 가능성이 높겠죠. 뉴욕 역시도 최근 기세가 좋은 토론토 원정은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우선은 11월 5일날 양팀 맞대결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비록 시즌 극초반이긴 했지만 뉴욕이 이날 보시다시피 97점밖에 못 넣었단 말이죠. 정말 무기력한 경기를 했는데 여기 보이다시피 3점 성공률 39.3% 훌륭했습니다. 대려 휴스턴이 3점을 꼬라박았지 뉴욕은 3점을 잘 넣었어요. 근데 팀 야투를 보세요. 결국엔 팀 야투율은 2점 슛하고 3점 슛을 합산한 이 지표이기 때문에 3점 성공률 39%인데 팀 야투가 38%대다 2점 슛 성공률이 3점보다 더 안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터무니없이 2점 슛 성공률 30%대 중반 정도밖에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날에 박스 스코어를 좀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1옵션, 2옵션 브런슨하고 타운스가 정말 처참한 야투율을 기록했고, 그리고 지금 뉴욕에서 벤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맥브라이드가 야투 9개 쏴서 빵개 26분 동안 빵 득점 기록했습니다. 이날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욕이 뭐 턴오버를 정말 터무니없이 많이 기록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10개면은 관리 잘한 편이에요. 근데 오로지 이 휴스턴의 수비 컨테스트랑 터프샷 유도에 그냥 봉인당한 수준 때문에 2점씩 꼬라 박으면서 97점밖에 못 냈던 거였단 말이죠. 이 2점슛 성공률을 30%대 중반으로 묶어버린 1등 공신이 누구였냐? 바로 지금 GT 떠있는 알파로 센군입니다. 이 휴스턴의 주전 센터 센군이가 이날에 25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 1등, 그리고 리바운드도 14리바운드로 팀 내 1등, 그리고 득실 마진까지, 플러스 득실 마진까지 팀 내 1등이었단 말이죠. 즉 알파로 센군이 뉴욕을 혼자서 요리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센 군이기 때문에 뉴욕이 묶이면서 진 거였단 말이죠. 센 군이를 공략하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지금 센 군이가 3경기에서 결정하고 있고 이번 경기도 GT 떠 있죠. 만약에 센 군이는 이거 예측 불가해요. 나올지도 모르고 결정할지도 모르고. 근데 출전하더라도 얘가 지금 찐 부상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전 관리, 시간 관리도 25분 컷 들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컨디션 이슈, 복귀하자마자 진짜 미친 활약을 할 가능성도 전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에요. 휴스턴 홈이 아니라.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서 저는 뉴욕이 직전 레이커스 전에 무기력하게 졌잖아요. 야투가 안 들어. 브런슨이 못해서 진 거거든요. 근데 브런슨이가 직전 경기 일시적으로 못한 거지 그 전까지 계속 잘하고 있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뉴욕이 최근에 연패도 안 하고 있고 뉴욕이 휴스턴 상대로 이번 벤블릿이 결장하는 휴스턴 상대로 또 센군이도 결장 가능성이 대략 50% 이상은 있는 상대로 안 질 경기라고 봅니다. 휴스턴 승 마이메인으로 어느 바로 패스하겠습니다. 멤피스랑 샌안토니오 경기는 이거는 멤피스가 진짜로 잘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바를 정말 잘 내요. 오늘 역시도 제가 아까 부주력 조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미러키 전에 진점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면 240대 거의 중반 수준으로. 그럼에도 제가 오바를 갔던 이유가 양 팀이 나란히 지금 오바를 굉장히 잘 내고 있는 흐름이라서 본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솔직히 전반 끝났을 때 110, 제가 운전하고 있어 경기는 안 봤지만 115점밖에 안 들어가가지고 이거 언더나겠구나 했는데 이것도 오바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멤피스가 정말 잘 달리고 야투 효율도 좋고 좋습니다. 이 샌안토니오랑은 12월 달에만 1월 중순에만 리턴 매치로 2번을 맞붙었었죠. 여기 리턴이 2 적혀 있다시피 두 번째 리턴 매치 두 번째 경기를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당연히 기준점하고 이런 거 다 적혀 있고 멤피스 혼자 백투백이죠. 멤피스는 미러키 원정에서 홈으로 돌아오는 경우인데 이동거리가 꽤 먼 편이란 말이죠. 백투백 여파를 아예 무시할 수 없는 이동거리입니다. 근데 샌안토니오가 웬 받냐마도 혼자 GTD 질병 이슈로 걸려져 있습니다. 질병 이슈는 솔직히 예측이 정말 어려워요. 주사 맞고 회복돼갖고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요즘 독감 심해가지고 못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측이 불가능한 사실이고 양 팀이 앞전 두 경기가 모두 240 넘는 해고바 경기가 났었잖아요. 물론 멤피스 기준점을 거의 240대를 받는 팀이라 하지만 근데 최근에 샌안토니오도 템포를 굉장히 빠르게 거의 101대를 기록하고 있고 멤피스는 그냥 당연히 빠른 템포를 여전히 기록하고 있고 저는 템포는 이번 역시도 빠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날에는 252점 났던 건 140, 멤피스가 140 넣는 것만 보더라도 티미아투랑 3점 성공이 거의 말이 안 될 정도로 들어갔죠. 샌안토니오는 솔직히 평범한 수준의 야투를 기록했고 그냥 일반적인 경기 턴오버도 훨씬 많이 기록했고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거는 샌안토니오 플랜을 감히 노릴 수가 없는 게 1차전, 2차전도 다 거의 가비지급 패배를 당했죠. 1차전 14점 차로 졌습니다. 그리고 턴오버도 리턴 매치에서 나눠먹기 구조가 나오질 않았고 턴오버도 10개나 더 많았고 블로킹은 당연히 이 웬만냐마의 위험이긴 한데 스틸 개수도 멤피스가 월등했고 그렇다고 리바운드 차이가 샌안토니오가 압살한 것도 아니었고 오늘 멤피스가 미러키 상대로 대역전술을 만들어낸 이유가 리바운드를 압살했기 때문이었거든요. 리바운드를 완전히 초점 박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멤피스가 사실 백투백 여파가 큰 편은 아니에요. 백투백 올 시즌 6승 1패 평균 득점 124.7 아주 훌륭합니다. 되려 하루 휴식 후 경기했을 때보다도 백투백에서 지표가 더 좋은 팀이란 말이죠. 멤피스는. 그리고 자모란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은 1차전에서 14점 차 승리를 했다 그랬죠. 2차전에서는 보이다시피 28점 차 승리였잖아요. 1차전에선 자모란트가 있었고 2차전 자모란트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찌 보면은 지금 멤피스는 이런 말은 상당히 신뢰가 될 수도 있는데 모란트 없는 게 더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오늘도 보세요. 모란트 없이도 이렇게 두들겨 팼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멤피스가 모란트 결장 다우풀 상태건 얘가 GTD 상태건 간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저는 된다라고 보거든요. 메인으로 오바 보고 서브는 그래도 맨피 많이 보겠습니다. 멤피스 많이 죠. 그게 좀 더 나아 보여요. 저는 오바 쪽으로 메인 잡는 게, 왜냐면은 혹시라도 지금 멤피스가 오늘 미러키한테 제가 역전한 원흉이 리바운드 압살인데 이 에너지 레벨이 백투형이 여파 때문에 떨어질까봐 우려심이 좀 있습니다. 오클라호마랑 미러키 경기, 이 경기 올 시즌 양팀 맞대결이 아시다시피 97대 81, 178점 나왔던 정말 터무니없는 점수가 나왔었는데, 아시다시피 라스베가스에서 컵 결승이었죠. 컵대회 결승전. 이날에 정말 터무니없는 핵언더 경기가 나왔었단 말이죠. 미러키가 16점 차로 아주 쉽게 결승전에서 정말 싱거운 승부가 나왔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또 이 경기는 결장 이슈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클라호마 케이슨 월라스랑 카루소, 제이더비, GTD가 떠있죠. 3명 모두 주요한 자원입니다. 오클라호마는 이번에 카루소한테 대형 재계약을 안겼을 정도로 카루소가 뭐 지표 평균 득점 낮고 이런 건 떠나서 뭐 리바운드 잡아줄 수 있는 선수죠. 스틸 잘해줄 수 있는 선수죠. 이는 오클라호마랑 좀 안성맞춤인 선수란 말이죠. 이 3명도 다 중요합니다. 다. 오클라호마 3명 GTD. 미러키는 사실 오늘 포르티스 하나만 결장을 했잖아요. AJ 그린이도 결국에는 출전을 했고, 지금 미러키가 매 경기 GTD가 3, 4명씩은 주요 선수들이 떠있다라는 걸 좀 주목해야 됩니다. 아시죠? 매 경기 떠있잖아요. 프로바블 상태지만. 이거는 닥리버스 감독이 언제든지 돌발 결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신호탄을 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미러키는 백투백 2번째 경기에서 최근에 지금 오늘 또 지면서 멤피스한테 지면서 지금 3연패 찍었죠? 3연패인가요? 2연패인가요? 찍었잖아요. 오클라호마전에 가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가뜩이나 오클 홈 부담스러워가지고 미러키가 이거 쿤보랑 릴라드 동방 열장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진짜 대놓고 버리고. 왜냐면은 올스타 브레이크까지 아직 충분히 좀 여유 남아있고, 그리고 최근에 계속 GTD 명단에 올려져 있었고, 저는 그것 때문에 까름직해가지고 이 경기를 솔직하게 뭐 지금 아시죠? 오클라호마 지금 6연속 오바인데 최근 13경기 12오바 이런더입니다. 오클라호마 오바 제일 잘 내는 팀으로 우뚝 섰고, 미러키도 최근 10경기 8오바 2언더. 오늘 멤피스랑도 오바 내면서 지금 얘네도 오바 확률 80% 보이는 팀이에요. 이거 오바 몰려도 230대 받았겠다, 오바 몰려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기란 말이야. 근데 오바 깔라면은 릴라드랑 쿤보 필요하잖아요. 당연히 부대찌개 끓이는데 햄 필요하듯이 오바 깔라면은 릴라드랑 쿤보가 필요한데 얘네가 돌발 결정할까봐 그게 무섭습니다. 오클 마엔 오바 쪽으로 보는데, 이 경기는 지금 당장 배팅하는 것보다는 좀 결장자 오늘 두강 나오고 가는 게 나을 듯. 두강 나오고 돌발 결정 안 뜨면 오바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경기는 덴바랑 뉴올리언즈 경기는 이 경기는 오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주목할 점은 이 경기예요. 이 12월 23일 날에 연장전을 갔었거든요. 이날에 덴버가 비교적 똥배를 받고 나서도 연장전을 가면서 갔던 경기였단 말이죠. 뉴올리언즈가 상당히 좀 잘한 경기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핵역배 팀이 연장 끌고 왔으니까 잘하는 거죠. 그리고 언어박 기준점이 233.5였고 아침에 언더쪽으로 좀 올리는 뉘앙스가 풍겼는데도 연장을 안 갔음에도 238.5바였습니다. 안 갔어도, 연장을 안 갔어도.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거의 전부거든요. 이 경기의 분석은. 덴버는 거의 어지간하면은 팀이 아트로 50%를 기록하는 팀입니다. 템포가 그리 빠른 편이 아닌 팀이라서 그렇지. 결국엔 덴버가 막 필라델피아처럼 140 몇 점, 130 몇 점 이렇게 대량 득점을 하는 경우는 3점도 같이 터질 때 이런 해고바가 납니다. 덴버는. 근데 이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238점 났던 경기가 연장 안 갔다 치고 238점 났던 경기가 양팀 3점 성률을 보세요. 뉴올리언즈가 30%, 덴버도 30%, 양팀 모두 3점이 잘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갔던 날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연장을 안 갔어도 238점 오바가 나는 경기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페이스 수치가
107.6이었습니다. 107.6. 엄청나게 빠른 경기였단 말이죠. 덴버가 템포 빠르다? 기본적으로 덴버가 가장 결국엔 덴버가 뭐 지금 클브리나 이런 팀처럼 뭐 신앙팀, 정배 신앙팀, 마엔 제일 잘 찍어주는 팀, 이런 팀은 절대 아니지만 얘네가 제일 클블보다도 우위에 있는 건 뭐냐면은 이 팀 야투를 3점 말고 팀 야투를 꼬라박을 가능성이 제일 적은 팀이라는 겁니다. 이게 요키치의 위험이에요. 요키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왔다 하면은 개인 야투를 60% 이상은 기록해주는 요키치가 있기 때문에 팀 야투율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양 팀의 템포가 이렇게 빨랐다. 직접 맞대결에서 107.6. 그래서 양 팀의 3점이 잘 안 들어가는 경기였음에도 238점이 난 겁니다. 그럼 또 오바 봐야죠. 최근에 이때보다도 이 12월 23일보다도 최근에 뉴올리언즈는 덴버가 더 잘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기준으로 뉴올리언즈가 페이스 수치 랭킹 3등이에요. 최근 5경기 기준으로. 지금 뉴올리언즈가 멤피스급으로 잘 달리고 있는, 멤피스 시카고급으로 잘 달리고 있는 팀이고, 덴버도 원래 100이 안 넘는 팀입니다. 얘네는. 그러니까 얘네가 대량 득점을 하는 이유는 올 시즌 수비도 나쁘지만, 그리고 효율 때문에 이 팀 야투를 좋게 기록하기 때문에 대량 득점을 하고 있는 팀이란 말이죠. 근데 최근에는 최근 5경기에 100도 넘어요. 덴버가 페이스도 최근에는 나쁘지 않게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웨스트브룩이 솔직히 추전했으면 좋겠습니다. GTD 걸려져 있는데, 왜냐면 웨스트브룩이 없으면은 템포가 좀 다운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웨스트브룩이. 그리고 이날 경기에 웨스트브룩이 21득점으로 충분히 괜찮은 활약을 했었고, 웨스트브룩 좀 추전해주길 바라면서, 결정하더라도 오바 보지만, 추전하면은 더 좋은 오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올 시즌 맞대결이 없는 팀들입니다. 유타랑 인디애나 경기인데, 이것도 저는 오바를 상당히 좋게 봅니다. 솔직히 옆에 덴버 오바랑 유타 오바랑 솔직히 둘 다 저는 좋게 봤어요. 왜냐면은 유타가 솔직히 올 시즌 굉장히 못하는 팀이고 그랬지만, 유타가 라인업이 정상일 때가 별로 없었죠. 시즌 초반에나 결장자 막 깔려져 있지 않았고, 근데 그때는 유타가 진짜 턴오버가 너무 많았을 시점이었고, 최근에는 경기력 솔직히 좋잖아요. 직전 경기 올랜도 상대로도 충분히 득점을 잘 보여줬고, 공격을 잘 보여줬고, 그리고 전 시즌 양 팀의 맞대결도 다 230 후반을 이상을 기록했었던 이런 오바 양상을 좀 띄었다라는 점. 그리고 유타가 이번 트레이드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죠. 유타가 이번 트레이드에서 구드 시피노를 얻었고, 그리고 패티 밀스랑 유벤크스가 팀에서 나갔습니다. 패티 밀스랑 유벤크스가 나갔는데, 저는 제가 유타 오바를 대놓고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했잖아요. 이 유벤크스가 발암물질이었단 말이죠. 제 입장에서는. 제가 유타 프렌을 좋아했습니까? 오바를 좋아했잖아요. 오바 까는 걸 좋아했는, 유타 경기 오바 까는 걸 좋아했는데, 유벤크스 때문에, 이 새끼 때문에 언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많았단 말이죠. 왜냐? 얘 골 밑에서 야투 더럽게 못 넣고, 블러킹은 또 열심히 뜨고, 컨테스트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딱 언더내는 그런 센터, 딱 유벤크스였단 말이죠. 얘가 팀에서 나갔다라는 점. 아주 희소식이라고 봅니다. 인디애나 결장 이슈 없고요. 유타 역시도 지금 주요 자원 중에 결장 이슈가 없죠. 저는 유타의 최근 행보를 굉장히 베스트라고 보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지금 2경기 연속 똑같이 113점을 기록했거든요. 넣었거든요, 유타가. 근데 이 최근 2경기 상대가 어디였죠? 올랜도랑 미네소타였습니다. 지금 NBA 현존하는 30개 팀 중에서 2팀 모두 스페셜 디펜스 팀이에요. 얘네 상대로도 113점을 넣었다라는 점, 저는 아주 유타가 충분히 이 공격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여길만 하다라고 봅니다. 인디애나는 지금 4경기 연속 234점 이상의 경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경기 연속. 그리고 인디애나가 아시다시피 전 시즌에는 막 기준점 263.5까지 받던 팀이 올 시즌에는 막 220대 이렇게 받는 팀으로 변모했죠. 전 시즌만큼 페이스 수치가 빠르지 않았단 말이죠. 인디애나가. 더 이상은 런앤건 팀이라고 불리는 게 좀 어울리지 않는 팀이 됐었는데, 최근 5경기 기준으로는
101 정도를 기록하면서 다시금 페이스가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4경기 연속 234 이상의 경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유타가 저는 존 콜린스, 마카넨, 섹스턴, 클락슨 이 4명 중에 3명만 있어도 충분히 공격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4명이 모두 GTD도 안 걸려져 있고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은 인디애나 상대로도 유타가 115 이상, 120까지도 기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인디애나는 지금 3경기 연속 132득점 이상을 지금 하고 있죠. 얘네 지금 공격 흐름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오바 까고 오겠습니다, 저는. 메인으로 오바 쪽으로만 접근. 유타를 저는 최근에 유타 기세가 만만치 않다고 봐서 인디 마에는 저는 피합니다. 골스랑 올랜도 경기는 지금 올랜도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뭐 워싱턴이 더 못하겠지만 올랜도가 저는 최근 경기를 보면서 가장 빈공의 팀이라고 봐요. 어찌됐건 워싱턴이 뭐 조던풀, 쿠즈마 이런 애들이 건강한 상황이고 올랜도는 지금 뭐 프렌치 바그너랑 뭐 방케로랑 이런 애들이 복귀를 했다지만 공백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얘네들이 전혀 1옵션, 2옵션 역할을 못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제일 빈공 팀이 어딥니까? 올랜도예요. 가장 득점 가능성이 떨어지는 대량 득점 가능성. 솔직히 100점도 간당간당한 수준의 득점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올랜도죠. 근데 지금 골스가 이번에 드레이먼드 그린이 복귀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고 기사가 떴죠. 골스가 2.5만 받았다? 골스가 저는 국민픽으로 몰려도 이상할 건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올랜도가 가장 못하는 팀이니까. 사실상 농구에서 제일 공격 못 넣는 팀이 아시겠지만 KBL에서 뭐 직전 경기 소노가 역배승을 해내면서 좀 할 말이 없어지긴 했지만 DB 상대로 최근에 소노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막으로 못 듭니까? 3라운드에서 뭐 평균 득점, 야투율, 3점 성률 모든 게 꼴찌였잖아요. 소노가. 그러니까 소노 반대 개꿀, 소노 반대 마엔 모든 픽스터들이 다 주력 조합으로 선택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 아시잖아요. 다들. 그런 것처럼 지금 올랜도가 딱 이 짝이란 말입니다. 소노 마냥. 근데 골스가 만약 기준점이 7.5, 6.5 이상이면은 부담스러운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올랜도가 잠재력은 충분히 갖춘 팀이잖아요. 포텐은 있는 팀이에요. 잘했으니까 올 시즌 부상병동 되기 전까지 프렌치 바그너랑 방케로 이런 애들 좋은 폼 보여줄 땐 잘했던 팀이니까. 그래서 이 경기를 근데 지금 올랜도가 완전 최악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골스가 홈에서 2.5 받았다? 그리고 골스 승 마엔 언더 쪽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포트리랑 피닉스 경기는 이 경기는 박스 스코어를 보면서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직전 경기 박스 스코어인데 리턴 매치죠. 이날에 127대 108로 생 가비지로 포틀랜드가 털어버렸어요. 지금 포틀랜드의 기세가 정말 최고점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에 지금 피닉스는 사실 제가 느낀 건데 닉 리차즈 영입 얘 야투 빵개 기록했죠. 센터가 25분 뛰면서 야투 빵개 1점 자유투로 4개 싸가지고 하나 넣어가지고 1점. 솔직히 닉 리차즈 영입 아주 고무적이다. 솔직히 얘기 못하겠어요. 주전 깜냥도 절대 아니고 식스맨 센터로나 어울리는 거고 그나마도 샬럿산입니다. 샬럿산한테 솔직히 뭘 바라겠어요. 드라마틱한 변화? 당연히 없죠. 이날에 결국에는 피닉스의 약점은 골밑이라는 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경기였습니다. 닉 리차즈 이렇게 개발리고 이날에 에이트리가 야투 12개 올라가고 11개 넣었어요. 야투 90% 이상 기록했습니다. 95% 수준이죠. 그냥 하나 튕기고 다 넣었다라는 겁니다. 24득점 팀 내 최다득. 득실마진 플러스 25. 그러니까 이 에이튼이랑 닉 리차즈의 매치업에서 에이튼이 그냥 압살을 그냥 완전히 어린애 손목 비틀기 마냥 압살을 해버렸으니까 이런 가비승이 나온 건데 이거 나눠먹기 구조 솔직히 못 보죠. 지금 포틀랜드 분위기 정점에다가 근데 오늘 제가 아까 이거 방송 키기 전에 뉴스를 봤거든요. 포틀랜드가 사이먼스랑 에이튼하고 샤프였나? 3명 지금 트레이드 매물로 내놓겠다고 오피셜 뜬 거? 그러면 포틀랜드가 갑자기 또 이 좋았던 기세가 확 꺾일 수가 있어요. 팀 내 분위기가 좀 뒤숭숭해가지고. 오늘 댈러스가 클블한테 그냥 여지없이 확 찍힌 것 마냥. 제가 오늘 클블 마인 1등으로 선정하면서 뭐라 그랬죠?
댈러스 돈치치 떠난 마당에 지금 분위기 최악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냥 개찍힐 것 같습니다. 이랬잖아요. 멤버십 선생님들한테만 그런 것처럼 얘네들 지금 트레이드 3명, 핵심 3명이 오피셜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거 승패 사이드 접근은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경기도 매우 주목해야 될 게 아까 뭐였죠? 덴버랑 뉴올리언즈 경기랑 딱 오마주 되는 경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닉스 3점승으로 30.3% 꼬라 박은 거죠. 사실 이거 NBA 시즌 평균 자체가 37% 수준이니까 평균보다 월등히 못한 성들입니다. 포틀랜드도 29%였어요. 굉장히 못했죠. 3점 굉장히 안 들어갔나 양팀 모두. 근데도 235점 나왔잖아요. 템포가 빨랐습니다. 템포가 아주 빨랐어요. 템포가 제가 아까 봤는데 몇이었더라? 103.5였나 103이었나 기록했거든요. 얘네 두 팀 그게 굉장히 빨랐습니다. 템포가. 그래가지고 저는 오바 까고 보는 게 낫지 않나 이 경기도. 결국에는 포틀랜드는 또다시 이 피닉스 상대로 수월하게 득점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에이튼이 당연히 닉리차지랑 뭐 만약에 너키치가 이번에는 출전을 하더라도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데놀저가 이제 너키치랑 완전히 갈라선 것 같고 지금 피닉스의 골밑 수비를 전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오바를 좀 괜찮게 볼 여지가 뭐냐면은 피닉스가 포틀랜드한테 또다시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는 그림은 사실 좀 예상하기 어렵지 않아요. 듀란트랑 뭐 부커나 빌 이런 애들의 야투 대폭발, 분노 모드, 그레이슨 앨런까지 이런 애들의 대폭발 해줘서 피닉스가 이번엔 대량 득점 외려 얘네가 125득점 이상 기록해주는 그림 보면서 오바 가는 게 나아 보여요. 저는. 자, 선생님도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알차게 준비했고 제가 딱 그 분석을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좀 내가 만들어야겠다 라는 제가 오늘 분석 내용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여기다 정리를 해놨는데 첫째로 제가 우선 1순위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분석할 때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었는 게 뭐냐면은 최근 흐름입니다. 최근 뭐 오바 성향 제가 자주 얘기하는 오바 성향, 언더 성향, 그리고 마엠 성향, 뭐 프렌을 잘 찍어주는 이런 성향 이건 언제나 저한테 1순위였어요. 언제나 이거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저는 항상 최근 흐름을 제일 먼저 야구건 농구건 간에 2순위가 당연히 결장 이슈가 돼야겠죠. 결장 이슈. 근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피닉스로 따지면 듀란트가 GTD다. 그러면은 이게 1순위로 변경이 될 정도로 크게 좀 유동적으로 바뀌겠죠. 결장 이슈. 3순위가 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정. 백투백 여부, 백투백 두 번째 경기, 그리고 뭐 4일 동안 세 번째 경기, 그리고 뭐 일주일 동안 5번째 경기, 이런 일정인지, 홈 연전일지, 원정 연전 일정인지, 일정 난이도가 어떤지, 이런 걸 파악하는 걸 3순위로 생각을 했고, 4순위는 뭐죠? 이거 최근 흐름에 야투 흐름까지 포함이 됩니다. 4순위로, 이 4순위가 결국엔 지분이 제일 큰 건데, 상대 전적에서 맞대결. 제가 아시다시피 유튜브 1년차 때, 초창기 때 솔직하게 되게 가분한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분하게. 2달 만에 구독자 3,000명을 달성했고, 그게 좀 많이 제가 쉬는 기간도 있었고, 꿀렁이한테 좀 채널을 넘겨준 기간도 있었고, 이러면서 많이 정말 지체된 시간이 정말 길었지만, 2달 만에 구독자 3,000명을 달성했을 정도로 주목을 많이 받았었단 말이죠. 과분한 관심을 많이 받았었단 말이죠. 이날에는 솔직하게 제가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옛날 영상을 제가 찾아보고 느낀 거거든요. 상대전적 오늘 딱 했듯이 이런 거 가장 최근 양팀 맞대결에서 뭐 결과 어땠고 어땠다, 라멜로 볼이 이땐 있었고 뭐 닉리 차지도 있었고 뭐 이랬다, 아까 이런 분석 내용이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상대전적 양팀의 맞대결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진행하자. 솔직하게 최근에 제가 분석했던 내용들은 오클라호마가 최근 9오바 이런던데 최근 10경기 상대팀도 4연속 오바 타고 있고
최근에 오바 잘 냅니다. 오바 볼게요, 메인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저는 이 성향보다도 저는 이 양팀 상대 전적에서 턴오버가 몇 개 나왔는지, 야투는 어땠는지, 어떤 선수가 박았고 어떤 선수가 잘했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 좀 분석을 좀 시점을 좀 변경해보자. 이런 쪽으로 좀 마음을 먹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분석을 좀 포커싱을 맞춰볼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